선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첫 번째 담화를 했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담화문, 즉 담화문에 담겨 있는 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참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자, 그 담화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담화문 내용은 이 간추리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지금 소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고 있다. 네. 이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척결해야 한다. 네네. 그래서 이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음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거든요. 네.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을 놓고 네. 이게 이 법률에 위헌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논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부터 민주당 측과 한동훈 대표가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위헌이니까 이제 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위헌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네. 절차적인 부분, 또 하나는 내용적인 부분이죠. 내용적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내용에는 정확하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77조. 전시, 음흠. 사변, 음흠. 이에 준하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군사상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로만 이걸 해석하는 많은 이 헌법에 뭐 그런 이 설들이 있는데 경찰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돼야 됩니다. 기존의 공권력으로 그렇죠. 치안 등등 네, 이 행정권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경우, 예. 그 안녕 질서를 지금 회복하기 경우에요. 힘든 경우, 예. 군이 동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엄의 가장 큰 특징은 군대가 동원이 된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내용적으로 헌법에 맞느냐? 그 헌법의 그 규정을 77조 규정을 개헌법에 또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네. 맞느냐라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될 것이고요. 네. 둘째는 절차상에 국무회의에 이 심의를 거쳤느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공고를 했느냐? 네. 이 법률이나 이 국정의 각종 결정들은 공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들에게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언제 그렇군요. 알렸느냐. 네. 이거 어기게 되면 완전히 결격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국회 통제하게 돼 있죠. 통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통지를 놓고 이렇게 국회가 빨리 소집이 될 줄 몰랐다라는 게 변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뒤에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됐거든요. 네. 군이 투입이 되기 전에는 통지는 됐어야 합니다. 네.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논란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다. 단언을 할 수 단언을 없다. 할 수는 이제부터 없는 것이다. 사실 그 이제 해제가 됐으므로 네. 이 지금 비상 개헌과 관련돼서 과정이라든지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느냐라는 건 아마도 이제 당장 내일 국방위가 소집이 되고 관련된 행안위 포함해서 관련된 상임위들이 열림으로써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마 치열하고 그냥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내용적인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저께 비상계엄을 해제, 그러니까 사실 실패한 선포잖아요. 네. 왜 6시간 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요? 첫째, 국회에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190명이 모여서요. 네. 여야가 모여서 이 해제를 요구를 했어요. 네. 이 헌법에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를 하게 되면 네. 이 대통령은 이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예. 이 그러니까 이 의무조항이에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 순간 네. 이게 실효적으로 해제된 걸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게 지금 뭐 대다수의 이제 주장들입니다. 네네. 형식적으로는 물론 대통령이 이것도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의결을 그렇습니다. 거쳐서 해제를 하는 것인데 네네. 실제적으로 된다. 이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네네. 소위 전두환 그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네. 지역 수도권 계엄령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 네. 그걸 처벌을 하면서 이 국회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대로 통지를 했느냐, 네네. 국회에 이 의결권을 보장해 줬느냐, 네네. 의결을 보장해 줘야 돼요. 네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는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국회 활동을 보장을 해주도록 네네. 계엄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 국회의 의결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행동들이 위법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고 네.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네. 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끝이 났느냐라는 네네. 건 네네. 정치적으로 지금이 계엄령을 선포할 이게 요건이고 시기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진 것이고 빨리 정리가 된 것이고 1시에 국회 의결이 나오자 4시에 대통령이 이제 해제한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뭐 이걸 누군가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충격파가 너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네. 경제적인 뭐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 해프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보죠. 네. 국회의 활동을 보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선포가 과연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믿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뭔가 특단의 어떤 뭐랄까 수단을 강구를 해야죠.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그 계엄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켜본 그런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계엄 세대죠. 70년대 그 유신과 그다음에 그 긴급조치 그 세대니까요. 그 뭐 어리긴 했지만 네. 자 그런데 일단 국회부터 봉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위헌이든 아니든 위법이든 아니든 자신이 이 비상계엄을 하는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 뭐 밝히고 또 절박하니까 했을 때가 어떤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국회를 하면서 사실 선포를 해갖고 국회가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국회는 그대로 놔두고 190명이나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물론 돌담을 뭐 건넜다고 하지만 그거야 당연히 봉쇄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돌담을 못 막는다면 의사당은 막았어야지. 의사당은 충분히 병력을 동원해서 막았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 허술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의도를 놓고 두 갈래로 이야기를 해요. 네. 정말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통해서 지금 방탄으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국정 마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었느냐. 네네. 아니면 소위 무력 시위라고 이야기하는 이 민주당의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대통령의 권한, 이게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이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경고를 할 생각이었느냐라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도요. 전혀 도움이 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 세대의 그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 계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강원도로 뭐 도망도 가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면 국회가 이 계엄에 대해서 찬반을 의결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국회에 즉각 통보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 규정이 그겁니다. 그게 이제 계엄법에는 자세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뒤집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윤 대통령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게 실효적인 비상계엄이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해지가 된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고요. 만약 이걸 무력 시위용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해제했다. 그래서 뭐 법을 넘어선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만약 무력 시위용으로 이걸 썼다면 정치적으로 무모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피해가 너무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자신한테 돌아오는 피해, 자신의 당에 돌아오는 피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피해. 그럼 지금 어저께 환율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또 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또 비트코인 등 코인 뭐 아예 업비트 등 가상자산 이 시장 자체가 못 들어가는 어떤 상태 됐고, 그런데 더군다나 한 가지 경제와 관련돼서는 롯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롯데가 재계순위 도대체 몇 위입니까? 물론 롯데 케미컬이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만 그렇습니까? 지금 대기업들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다. 산업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다? 아무리 정치가 어떤 목적이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신을 아주 튼튼하게 계속 뒷받침하고 있는 열렬 지지자들이 층이 두터워야 된다. 하나, 팬덤이 아주 두터워야 된다. 그게 아니면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통령 자체를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뜻과 비전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꿈에 대해서 동감하는 그 세력이 탄탄하게 있었어야 된다. 그도 저도 아니라면 최소한 자기가 나온 정당이 단일대우,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놓고 판단을 해야만 선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저께 오늘의 어떤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의 윤 대통령은 고립무원이잖아요. 고립무원. 지금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대국민 담화를 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기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왔고, 대통령이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덧붙여서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처럼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정 난동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걸 부각시킬 것은 하고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그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1시간 넘게 한동훈 대표 또 국무총리 이 원내대표해서 그다음 주호영 의원도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에서 모두 만나서 이 부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대책을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마 곧 이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내일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밤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45년 만에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이렇게 조금 생뚱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발의가 되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의 군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특수성이죠. 네네. 대한민국에서 계엄 어쩌고 이러면 외국에서는 전부 다 지금 여행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전쟁 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 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한 설명,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송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단동을 하는 게 이겁니다. 자, 계엄이라는 것이 지금 어저께 선포가 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불가칙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 불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국가가 존재할까에 대한 그 상황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이 금융시장이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그 직전까지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거시경제 상황들이. 그런 어떤 리스크를 다 상쇄할 만큼의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출렁거리는데. 그 부분은 정말 이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윤 대통령이 노린 정치적 의도입니다. 네. 지금 12월 들어서 사실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 권력을 이용한 난동이
이 극도로 이르렀거든요. 그 네. 수준이. 네네. 조국도 이제 구속이 눈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이걸 계기로 조국이 조금 전에 자기 재판을 선고를 미뤄달라고 또 요청을 했던데 겸사났네. 이런 상황이 과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이걸 네. 바로잡는데 유리한 것이 있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위정교사가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 선거법 위반은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9가지가 무죄여도 1가지가 유죄가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너는 9가지 무죄고 1가지가 유죄니까 넌 풀어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런 난동질에 대해서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에는 정해져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소위 말씀드리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갑자기 조폭처럼 이런 폭력이 나오게 되면 네. 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가지고 이재명의 저 난동질에 대해서 경고를 줬다라고 보기에는 그 10배가 넘는 손실만 생긴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좌파 패널들과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당신들은 1980년대에서 거기에 갇혀서 한 번도 거기서 나와본 적이 없다. 1990년대로 나와본 적이 없다. 당신들은 계속 1980년대에 살고 있다. 마치 자기네들이 아직도 민주화 투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한 군사정권의 후예가 돼서 온갖 그 탄압을 거듭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화 투쟁의 선봉대로서 지금 이렇게 온갖 폐악질을 지금 다 미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딱 이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 시계를 1970년으로 돌려버렸어요. 80년도 아닌 70년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포고령 있잖아요. 포고령. 그 포고령을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 읽으니까 1970년대 그 포고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싶어요. 지금 그게 좀 웃음이 나오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를테면 저희 뭐 송 대표님이나 나나 언론인 출신이니까 70년대에는 사실 상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주해서 언론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예 편집국 보도국에 상주해갖고 그 마지막 그러니까 신문이면 마지막 수에 딱 보면서 이거 받고 저거 받고 하고 다 참여 저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포고령 보면은 통제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냐고, 지금. 통제 안 돼요. 어제 그걸 보여줬죠. 그 국회 현 상황이 그걸 보여줬죠.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 종이나 혹은 종이신문이나 혹은 그 보도, 그러니까 방송에 아닌 제3, 제4의 뉴미디어들이 이미 뉴미디어도 아니고 올드미디어지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그대로 지금 거기서 다다다다 해갖고 기사 그냥 올려버리는데 포털에 올려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되냐고요. 어제 포고령 나온 걸 보고 그게 처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나요. 네. 또 그 의사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새로 쓴 건 맞아요. 근데 거기 쓰는 단어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언론은 뭐 앞으로 이제 통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이게 소위 1970년대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원본 위에다가 고쳤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면서 헛웃음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좀 엉성했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는 이 국회를 통제하기 위한 어제 계엄군의 그 진입을 봐도요. 우리 어릴 때 봤던 뭐 이런 계엄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계엄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제 유튜브에 이 사전에 준비도 되지 않았다. 그럼 사후에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혼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봤더니 또 누락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희 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지역을 특정해야 되고 시기를 특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지역을 특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 계엄사령관이 누군지가 발표가 돼야 그러면 됩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계엄사령관이 누구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담화문에서 나왔어야 됐다. 그게 선포니까 저 선포니까. 근데 그것 역시 나중에 이제 아마 그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거에 포함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말이야 대통령이 그렇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걸 말이야 그런데 폄하한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요건을 다 갖추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이 좌파들이 끽소리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려면. 솔직히 담화문에 있는 내용 나 공감해요. 아니, 검사, 탄핵, 판사 겁박으로 사법부를 마비시켜.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하거나 탄핵했어. 그래갖고 행정부를 마비시켜. 그 다음에는 그 예산을 깎아갖고 국가의 가장 기본 기능인 치안마저도 못하게끔 예산을 완전히 저는 삭감하는 입법 폭주를 해.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아예 올스톱시키는 그런 초헌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 맞잖아요. 다만 그렇다고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이거를 분을 동원해서 막겠다 혹은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막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를 성공해야 되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예요. 네. 이 사태를 놓고 이게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이랬겠느냐 이런 것들은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이 수습을 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가야 하고 집권 여당도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제 탄핵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탄핵 표결이 들어갑니다. 네.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막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네. 이 비상계엄이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실패하게 됐느냐.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대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헌 제소를 하는 것도 갖가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법원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 재판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6명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심리를 하고 있어요. 예. 또 하나 있는 것이 이 다음이 되면요. 정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절차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과연 검사 200명을 탄핵을 한다든지 예. 판사 몇백 명을 탄핵한다든지 예. 이런 식이 나오게 될 때 또 네. 이재명이 하고 있는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될 때 네. 그때 이제 비상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그렇죠. 뛰어넘게 되면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정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 계엄은 사실 문 밖에 보면은 막 폭동이 일어났어. 막 집어 던지고 불 나고 LA 폭동 같이. 근데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막 경찰이 도망 다녀. 그러면 계엄 선포해라! 라고 국민들이 다 나설 거예요. 그런 상황, 이를테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 이재명이 지금 유죄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지은 죄를 그대로, 죄값을 받아서, 우리 정치판을 더 이상 흐리지 않는 게 우리들의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 그런데 군을 동원해서 그걸 어떻게 이루냐고. 그러니까, 그럼 군법회의에 올리면 된대. 어느 분이.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계엄령 선포를 하면 사법부 정지되고 군법회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저기예요. 예수돼요.
아니, 저 기독교들한테 죄송합니다. 완전히 무슨 신처럼 떠받들게 되고 그 지지자들 완전히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티워, 시빌워. 아까 내란이 될 거예요. 그냥 정파끼리 그냥 서로 싸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던 사법 체계로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고작해야 공직선거법 유죄 말고 그 위증교사 무죄 나온 것 같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군법회의로 갑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군법회의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다수당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이게 지금 계엄령 선포가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죠. 이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이걸 시도하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부분을 짚어보고요. 그걸 이제 윤 대통령이 해제를 했다면 예. 이 바탕 위에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좀 전에 발의를 했어요. 네. 이제 내일 보고가 되면요. 5일 아니면 6일 아니면 7일 이제 표결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떤 논리로 막아내며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요. 네. 또 실제적인 표결에서 어떻게 막아낼지를 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지난 이 실패한 계엄령 선포를 놓고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좀 철저한 전략과 계산에 의한 인사, 국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감정적인 부분에 좀 휘둘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사 부분도 어느 편중된 부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국정 운영 전략도요. 이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난동을 부리면 부릴수록 여권에서는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난동을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네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요. 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2심, 3심이 6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끝나는 겁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해서 이재명에게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정치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또다시 계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계엄을 한번 맛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은 지금 이런 수가 있구나라는 걸로 이재명을 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지금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날개 달아준 건 맞아요. 이재명이 지금 핀치에 몰렸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왜? 저기 무도한 정권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지금 계엄령을 하고 이건 쿠데타야 하면서 그렇게 이슈를 돌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마음껏 재판 지연하고 아까 조국처럼 그건 별 난리를 칠 겁니다. 왜? 앞에 거 때문에 뒤에 게 가려지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럼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개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네. 이 이재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면요.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런 것보다는 훨씬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가장 큰 것이 이재명의 난동질이 있고요. 또 여권 내에 당정 갈등이 있습니다. 이 요인으로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네. 제가 말로만 하는 것처럼 돼 가는데 이게 냉정한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 오늘 이제 많이 모여서 대책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수습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건의를 했다. 원래 법상으로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치안을 맡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처의 장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엄 해제도 되고 또 군이 철수한 다음에 철수하는 군을 향해서 수고했다. 우리는 중과 부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힘이 딸렸다. 저들은 너무 막강했다. 제가 이번 계엄 사태 과정에서 네. 그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그 김어준인가요? 네. 그 유튜브 체포조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들 네. 주장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하면 기본권을 완전히 규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군인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걸 우리 70년대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인데 정말 그 이유도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건지 네. 그 체포조가 만들어졌던 건지는 네.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지금 또 주고받은 이런 녹취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근데 되겠죠. 당연히 제가 지난 밤에도 이 밤 늦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습책은 간단하다. 네. 지금은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퇴진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막아야 할 것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면 대통령 선거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재명 당선입니다. 네네.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헌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범죄자거든요. 네. 6개월 안에 처벌될 사람입니다. 대법원 네네. 판결에 의해서. 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생각을 한다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이 3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어요. 네. 자, 내각 사퇴는 당연한 겁니다. 네네. 국무총리부터요. 네.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네. 이건 사실은 해임 경질입니다. 경질해야죠. 경질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비서실 어차피 국정쇄신 지금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네. 다 사의 표명하는 것이고요. 네네.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된 게 한동훈 대표가 강조를 했죠. 윤 대통령 탈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저는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저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탈당을 지금 하게 되면요. 내일 모레 있게 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적을 막는데 이 탈당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가 가진 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말씀 쭉 드린 대로요. 예. 그럼 국민의힘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죠. 윤석열 정부도 어떤 길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책임지고 갈라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갈라서고요. 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전체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어느 길이 현명한 선택인가를 보는 기준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윤 대통령 탈당,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묻지마, 네. 닥치고 통합, 단결. 네. 지금은 소위 친한 친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결을 정말 지금 해야 될 때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것도 그런 네. 의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네. 6개월, 1년 이내에 대통령 선거, 조기 선거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개헌이 오는 겁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재명과 손잡고 개헌하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못 막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여권 전체의 제1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탈당을 해야 한다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이 탈당하지 않아야 된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은 탈당하지 않는 것이 탄핵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